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제가 어제 부채 한도 상향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종 합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달러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 유로 달러에서 구축해둔 매도 포지션은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카톡방에 숏 전략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숏 전략을 올려드렸고요. 오늘까지 막 증시라든지 금, 달러 이런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추가로 숏을 진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영상 이 하단 설명란 보시면 이 카톡방 링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링크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고 카톡방에서도 브리핑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먼저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흐름부터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달러, 금,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좀 살펴볼 겁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인버스를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고점을 넘기고부터 구축을 시작할 거다라고 좀 기준을 잡아놨는데 오늘 고점을 넘기는 움직임이 나왔고 1차 진입을 완료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형성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꺾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코스피에서 좀 매도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건 이미 다른 시장에서 저는 매도 포지션을 좀 꽉꽉 채워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제가 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 시장들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과감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막 그렇게 엄청 강한 매도 베팅보다는 그냥 현물로 간단하게 ETF 하락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달러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달러 인덱스 제가 바닥권에서 추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 식의 추세처럼 좀 강추세가 달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매크로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억눌렸던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유로 달러 매도 포지션 또 어제 추가로 진입을 해서 제가 또 이거 코멘트를 드렸던 게 완연하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좀 급한 하락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 추세 전환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그냥 이 하락 추세대로 추세 추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쪽으로도 좀 추가 포지션을 구축을 했고요. 나스닥도 어제 한번 고점을 이런 식으로 갱신할 때 매도 포지션을 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매도, 유로 달러 매도 거기에 오늘 또 추가로 저는 비트코인의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구축함으로써 이 3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3시장 유로 달러 외환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개 시장 모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어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흐름을 좀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만 그어봐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파를 시키질 못하고 있죠. 근데 이 추세선을 좀 애매하게 제가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 움직임 때문이에요. 이때 움직임이 좀 이때 형성된 고점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막 엄청 신뢰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크게 신뢰라는 건 뭐냐? 이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그냥 이 고점이 여기선 이 고점이 좀 명확한 고점이다라고 보고 고점 저점 이런 식으로 이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한 되돌림을 봤을 때 618 구간에서 맞고 저항을 맞고 있죠. 그리고 더 작은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락 삼각형의 형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딱 방향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만큼은 추가로 밀리게 되겠죠. 근데 이만큼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매물대 구간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상승으로 가기 위한 힘이 좀 많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피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그어보면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618 구간 위에서 반등을 지켜준다면 또 상승을 기대를 해볼 만은 하지만 구조 자체가 막 상승을 보기에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다 명확하게 제가 상승을 보기 위해선 적어도 이 고점을 높이고 올라갔다 이 저점을 높이는 이런 식의 움직임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움직임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롱 포지션은 좀 메인으로 잡아가지 않을 거고요. 또 카톡방에 브리핑 드린 내용을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이번에 전개되는 반동 되돌림에 숏으로 접근하는 관점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 구간 잡고 반등 되돌림 나올 때 숏 진입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반전이 나왔고 딱히 지금으로서 어제 저녁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으로서 갖춰갈 전략으로는 이 정도의 숏 전략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28,300불 28,400불 구간을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방이 유리하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 좀 위로 방향이 터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를 실패한다면 결국은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한 번 더 딥이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딥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서 반등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좀 더 강한 반등 나오면서 지지가 잡혀준다 라고 하면 저는 현물을 들어갈 거고요. 지지 움직임이 좀 명확하게 잡히질 않고 애매하게 이렇게 기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현물 매수를 접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즉 그래서 명확한 반전 움직임 어떤 움직임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다 딱 이런 식으로 명확한 반전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수 포지션은 진입을 하지 않을 거고요. 롱 포지션도 따로 진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보는 가격대 22,000불에서 23,000불 이 사이 구간에서의 움직임까지 저는 확인을 할 것 같아요. 당장 여기서 저점 갱신한다고 바로 롱 포지션을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좀 과거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좀 이때 구조물이랑도 좀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좀 과격하게 각도를 세워 나가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패닉셀이 진행이 되기 전 각도를 세웠던 것과 유사하게 좀 광기의 영역이죠. 너무나도 지나치게 각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강한 매크로적인 모멘텀이 나와서 후속 수요가 받쳐지지 않는 이상해야 공급 폭탄으로 시장에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또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장 하락 분위기에 가깝게 움직여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약간은 이런 코로나 패닉셀 이전의 느낌이 나오고 있죠. 좀 가격폭이 크긴 하지만 이때와 다르게 좀 크긴 하지만 나름대로 비슷한 구조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주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연하게 상승 베팅을 하기보단 좀 추세가 명확한 시장에선 강하게 매도 베팅 그리고 애매한 시장에서는 가격 구간을 보고 빈도를 막 늘리는 매매보다는 딱딱 떨어지는 포지션 베팅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하방으로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상승 베팅보다는 아직은 하방 베팅을 하는 게 더욱더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완연하게 하방을 그리고 있죠. 이 폭이 그래도 생각보다 큰 폭입니다. 특히 외환 거래에서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정말 충분한 변동성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제가 오늘 추가로 구축한 비트코인 매도 포지션까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나스닥, 유로달러, 비트코인까지 셋 다 매도 포지션으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현물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걸 저는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관점에서 알트코인들이 막 자리가 엄청 나쁘진 않아요. 라이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지켜줘야 될 구간은 어떻게 지켜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현물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카톡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5월 초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물 매수는 정말 지금은 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 그리고 특히 5월 초 그 당시에는 여기서 고점 갱신해봤자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폭이 막 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매수 이거 딱히 메리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움직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물 매수 관점에서 딱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현물 매수는 싸게 담아가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현물의 좋은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물은 정말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특히나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트레이딩 하시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추세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추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신경 써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포지션 현황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규로 구축한 비트코인 포지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에 쳐나가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먼저 이 카톡방 링크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환 거래라든지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거래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카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 또 밑에 코인정보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보 원장 공지, 먼저 코인정보원 활동 중에 여러분들 준수해야 될 규칙과 이용 방법 안내 드리고 있고요. 기밀 사이트 모음, 미결제 약정, 펀딩비, 청산맵, 그리고 거래 매수 매도부터 제 카톡방 링크 이런 것까지 다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상화폐 투자하시면서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내용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기밀 사이트 모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정보원 특급 정보, 이 게시판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글 업로드해드리는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글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매일매일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원 특급 정보 게시판도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보원 놀이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점 공유하고 또 제가 댓글도 남겨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관점 공유 활발하게 해주시고 이 공간, 코인 정보원이라는 공간 정말 좋은 가상화폐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죠. 커뮤니티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